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 지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 모두 급 반등하였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까지 급락을 한 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인데, 물론 페드가 9월에도 긴축 속도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점 매수세 유입으로 인한 반등, 이게 확실하게 작용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지금 일단 0.75%포인트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지금까지 상당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의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이 브레이너드 이 페드 부의장도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과도한 긴축이 불러올 위험 요인도 함께 감안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시장에 일부 안도감을 주는 모습 역시 함께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물가가 빠지는 모습이 함께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 속도 조절 부분이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걸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공개된 베이지북에 따르면 향후 경제 성장 전망이 여전히 전반적으로 약하다라는 평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고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상승률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었다라고 보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럼 물가만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지금 계속해서 75bp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50bp,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25bp, 그리고 금리 인상 멈추고 홀딩을 좀 하다가 금리 인하까지도 전개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래도 일단 75에서 50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 호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뉴스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고요. 이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7.3bp 하락한 3.268의 거래가 되었으며,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5.4bp 내린 3.459%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럼 뉴스들 하나씩 보면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7월 이후 경제엔 변화가 없다, 올해 물가 압력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활동이 일부 구역에서는 소폭 증가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그만큼 경제가 버텨주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든 말든 이쪽은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하고 실적 역시도 강하기 때문에 다른 대륙과 비교를 했을 때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제가 버티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더 올리는 데 있어서 크게 망설이질 않는 겁니다. 해외야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제일 먼저 미국 내에 있는 물가부터 잡는 게 최우선적인 이야기니까. 그렇게 연준의 부의장이나 연준의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목표는 어디다? 2%대까지는 일단은 가야 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2% 물가 꼭 생각을 하시며 움직이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갭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벌써부터 설레발 치면서 이제는 끝난 거 아니겠냐?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9월달 75bp 인상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반등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75bp가 82%,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10월달 FOMC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스프롬 올해 러시아 가스 유럽 공급량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가스 소비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독일 총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현재 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고수하고 전기요금을 빠르게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환경이나 다른 부분으로 투자를 더욱더 많이 해가지고 전력 생산량을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민주주의의 단점이
여기서 이제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내부에서 너무 높은 수준의 이 요금들이 나오게 된다면 현 정치권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게 스탠스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현재 정권은 이 탈원전 고수하고 친환경 쪽으로 계속 간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도 돼. 혹시나 올 겨울에 이 가스 요금 폭등하면은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독일만 생각을 하고 유럽만 생각을 하고 한국에 이 관련주들을 투자를 하셨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이 조심스러운 태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유로존 2분기 GDP 0.8% 성장, 에너지 우려에도 일단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ECB 역시도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세게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금리 인상 계속하다 보면은 시장에는 유동성이 빠지고 그러한 모습이 최근에 계속 고점 대비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 2분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72% 하락했고 61%가 적자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증권사 중에서도 부동산 쪽에 집중을 한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는 들어가는 돈의 파이가 좀 크다 보니까 부동산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조심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솔직히 좋을 건 없지만 혹시나 수익을 낸 곳이 있다면 가격 방어는 해줄 것이다. 올라가지는 못해도 가격 방어 해주는 게 어디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낸드 압도적 1등 삼성, 평택 3라인 본격 가동, 혹한기에도 주도권을 준다. 지금 이 점유율을 올려가지고 이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투자도 계속되는 모습이 하이닉스에서도 보여지고 있죠. 장비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항제철소가 올스톱 됐어요. 하루 500억 손실인데 복구 시점이 미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포스코는 당연히 좋지 않죠. 근데 한국에 있는 다른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와, 이게 포항이에요. 왜냐하면 제철소 입장에서도 이 포항이 뽑아내야 되는 물량, 여기서 이제 사가야 되는 물량이 있을 텐데 못 뽑잖아요. 그러면 일단 급하게라도 다른 데서라도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했을 때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을 기회로 훨씬 더 많은 단기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낮춘다. 발전사 웃고 업계는 울상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국내 비중이 높은 친환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기대값이 낮아졌다. 그렇게 해외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저런 부분은 대부분 다 원전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 쪽에 주목도 올리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카지노 면세점, 터널 탈출주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카지노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면세나 타이어는 솔직하게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폐배터리 필연적 성장, 성일하이텍 급등, 이 특허 갖고 있는 기업들도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향기가 사라진 화장품주 탈중국 음료 사업으로 활로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OEM 쪽, 위탁 생산 쪽 같은 경우 ODM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전 집중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거 한번 같이 보고 싶다?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클릭 한번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주정남의 멤버십 운영이 조금씩 진화를 하면서 바뀌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좋지 못한 모습, 그리고 저점에 위치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종목은 수급 쏠림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애들은 더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좋은 기업, 좋은 종목들이 아래쪽에서 널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장기 투자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좋은 종목 기업 선정해가지고 리포트 같이 읽고 분석하면서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드실 수 있도록 이 멤버십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특별하게 뭐 보여주는 건 없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예측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요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뭐 뉴스 나오는 내용들 살펴보면은 이 뉴스에서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락의 이유는 특별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골든 바이오텍은 최근 변동성에서 문제 있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트로키노를 연구 개발하는 이 회사에서의 엮여 들어가는 부분, 요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안트로키노놀이 FDA에서 사전 검토 자료를 지금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FDA가 검토 착수를 시작을 했죠. 했을 때 이제 결과가 언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느냐.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추석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는 휴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차피 나오는 건 특별하게 변하지가 않을 것이고, 늦어도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뭐 이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다면 지금 대응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내일 좋게 나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내일 안 좋게 나오면 이거 그대로 물려버리는 거거든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닐까? 먼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나온 내용들, 중간 데이터만 좀 보면은 뭐 결과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애초에 안트로키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출시가 되었고 안정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입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1기나 임상 1상이나 뭐 2상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만 살펴보게 된다면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변수는 언제나 생길 수 있어서 겁난다 라고 한다면 오늘 비중 조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금 더 볼란다 라고 한다면 지금 위치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수급부터 봤을 때 지금 일단 최근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되게 많이 샀거든요.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 개인들만 물량을 던졌단 말이죠. 얘네들이 바보겠냐고요. 여기서 왜 샀겠어요? 기대감이 되니까 사는 거 아니겠냐. 이걸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차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61선, 21선 다 모양을 보면은 이쁩니다. 예, 제가 딱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현재 21선과 91선, 요게 이 위쪽에 저항으로 겹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뚫어주면 위에 매물대 이 481선 라인까지 특별하게 보여주는 게 없죠. 그러면 저는 여기를 뚫었을 때 최소한 요 정도는 가주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마저 뚫어주게 된다면 241선까지 돌파를 해줄 수가 있고, 물론 이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힘 좋으면 최소한 이 481선까지는 한번 해주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매도를 하는 건 내일 중요한 결과가 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추석이라 휴장이다. 그래서 이게 대응하기 힘들다 보니까 이 지금 미리미리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커 보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자, 근데 중간 데이터는 뭐 나쁘지 않다. 만약에 데이터 안 좋으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감안하자. 근데 만약 현재 위치에서 데이터 좋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저는 481선 부근까지는 바로 가줄 것 같고, 여기를 뚫게 된다? 그러면 매물대 아래에 까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241선 부근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지금 수급은 너무나도 좋은 이러한 뒷받침해줄 내용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한국 BNC 여기서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흔들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힘들더라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일단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 찍을 예정이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